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학원 교습소 공부방에 알차고 의미 있는 한 주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학원 교습소 공부방 이러면 망하십니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보통 학원 교습소 공부방을 오픈을 할 때 1년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의욕적이고 열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운영이 잘 되고 교습소가 잘 운영이 돼도 학원 교습소 공부방을 오픈한 지 3년이 지나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학원이나 교습소 공부방에 열정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면서 학원 공부방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선생님들이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만 데리고 운영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냥 했던 그대로 운영을 하거든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변화도 없이 교재 연구도 없이 학생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렇게 그냥 우야무야 그냥 하루하루를 아이들과 함께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고 세월을 나가거든요. 그런 학원 교습소 공부방은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참 변화가 빠른 시기죠. 그래서 시대가 변화가 빠르고 아이들 성장도 굉장히 빠른 시기이고 아이들도 옛날 아이들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 학원에 대한 열정이 식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선생님도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보통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스킬은 많이 늘고 어느 정도 아이들하고 함께 융화하면서 내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지 않으시는데 영어학원 교습소 학원일지라도 수학학원 교습소 학원일지라도 전공의 수학과 영어를 공부에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아이들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도 있거든요. 또 요즘 시대가 참 변화가 빠른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의 시기에 그 기술에 뒤떨어지지 않게 선생님도 전공 외에 공부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뒤떨어지지 않고 시대에 발맞춰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 운영할 수 있고 그 열정이나 그 학원에 대해서 변화도 도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선생님들이 공부하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공부하기 싫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재 분석을 하지 않고 교재 연구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 성향을 분석하지 못한 학원과 공부방 교습소는 그 학원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겠죠? 또 어떤 학원 교습소 공부방이 망할까요? 네, 선생님들이 학부모의 대면 상담이나 아이들 상담을 두려워하고 게을리하신 학원 교습소 공부반 선생님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악담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저희 사교육을 하는 선생님은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학부모 관리도 하고 학부모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이를 현명하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게 사교육 선생님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와 선생님과 학생이 새 톱니바퀴가 잘 발맞춰서 아이들이 깊이 있고 높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그 학원, 교습소, 공부방은 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 있는 아이이거나 또 아이에게 또 성장을 하면서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었을 때 저희가 학부모 전화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를 통해서 대면 상담을 통해서 이 직면에 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 학부모와 만남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학부모의 대면 상담을 꺼려해서 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생이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없고 그럼 그 아이는 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를 교육시키는 선생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학부모와 대면을 통해서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잘 이끌어가야 하거든요. 선생님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아이를 분석하고 관찰했기 때문에 학부모보다 오히려 학생에 대해서 더 분석하고 더 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즘 학부모님들은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벌이 부부 하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바쁘고 아이들이 또 학원으로 이렇게 순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이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런 학부모님들보다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아이를 더 잘 성향을 파악하고 아이의 문제점을 더 잘 분석하고 그 방향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이와 소통하지 못하는 학부모님과 항상 대면 상담을 통해서 또는 그게 힘드시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항상 상담으로 아이를 잘 끌어가야 하는데 선생님이 학부모와 만남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거를 먼저 나서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학원, 교습소, 공부방은 원활하게 순환하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도태되어 가고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즐겨야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즐기지 않고 두려워하고 꺼려진다면 내 표정에서 내 말투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 선생님이 행하는 행동과 말투와 그 표정과 그 억양에서 학부모들은 느끼거든요. 선생님이 열정이 없으시다. 선생님이 내 아이에 관심이 없다. 선생님이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도태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누구보다 내 고객인 학부모도 느끼고 학생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학원은 망하게 되어 있겠죠? 그 공부방 교습소는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신다면 상담에 학부모 상담에 학생 상담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학원, 교습소, 공부방은 반드시 망한다의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첫 번째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선생님. 두 번째는 대면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을 꺼려하고 두려워하시는 선생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사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낼 땐 사업자 등록증을 내잖아요. 거기에 업태가 교육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교육자이고 사업자인데 선생님들이 교육자의 마인드가 없으시고 사업자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주면서 아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내 사업의 성장의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시고 아이들의 인원수에 연연해 하신다면 사랑과 정성은 아이들에게 쏟을 수가 없겠죠. 그런 학원, 그런 공부방, 그런 교습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셨다면 여러분의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은 발전하지 못하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원, 공부방, 교습소 망합니다. 교육 서비스업을 하시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항상 노력하시고 항상 변화하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공부를 게을리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획을 그어가고 같이 발전을 도모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과 고군분투하시며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시길 기원드리면서 화이팅을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